하순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교 양봉TV입니다. 6월 하순에 접어들었죠. 특히 6월 하순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우기에 접어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그제도 벌써 한 이틀 동안 장마비가 내렸고 앞으로 또 태풍을 동반한 그런 장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장마 질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습기가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습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습을 좋아하는 질병, 곰팡이 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약재들도 병용을 해서 여러분들 하셔야지 장마기는 잘 지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하순 양봉강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월동 자격군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벌산란 처리 방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잊지 않고 제가 강조하는 바로 질병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하순 양봉강의 오늘도 교재를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자, 6월 하순 양봉 관리 171페이지 위에 1번에 보시면 월동 자격군 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이어 지속적으로 월동 자격군을 준비한다. 분봉과 개상 올리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단상 벌통의 경우 6몇 정도가 분봉률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다. 그 이상 규모의 벌통은 가상을 설치해 관리에 들어간다. 여기서 가상을 설치한다는 이유는 분봉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열 방지, 유관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 바로 가상이 그렇게 된다. 개상을 올릴 경우 자칫하면은 자연 분봉, 잘못된 개상 올리기 등으로 인해 봉군이 축소될 수 있다. 함부로 개상을 잘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을 설치하라는 게 바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벌통을 단상으로 하였다가 다시 그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개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올리는 등 불필요한 작업이 반복될 수 있으니 봉군의 세력에 맞춰서 잘 진행해야 된다. 지금 이제 벌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개상을 함부로 올리게 되면은 바로 개체수가 적다가 보니까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 바로 석급병이라든지 부전병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가상을 올리고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가상을 올리지 않더라도 벌을 부부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해서 넉넉하게 됐을 때 개상을 올리고 개상을 올리더라도 벌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보온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 그것이 나중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단상으로 내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잘 하십니다만은 아직까지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초심자분들이 많이 겪는 그런 겁니다. 그냥 뭐 2층 개상만 올리면 벌이 알아서 잘 하는 줄로 알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 특히 우리 양봉장들은요 대부분이 산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온도가 좋은데 밤에 산간 지역에 있다 보면 온도가 확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2층 개상을 올리지 말라는 뜻으로서 설명했습니다. 자, 월동 자격군 준비입니다. 준비. 월동 자격군 준비. 월동 자격군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 중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지금 여름도 오지 않고 가을도 남아있는데 무슨 월동 얘기냐 이런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벌써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10월달에 가서 벌을 불리면 되지 지금부터 뭐 월동 자격군 찾고 지금 하느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봉은 1년 먼저 우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내년 봄불을 내년입니다. 내년이면 26년도입니다. 26년 내년에 봄불이 건강에 잘 자라려 그러면은 그죠? 뭐가 바로 월동벌이 건강해야 돼. 월동벌이 건강해야 돼. 또 월동벌이 건강하려 그러면 바로 가을벌이 건강해야 돼. 가을벌이 건강하려 그러면은 여름벌이 건강해야 된다. 여름벌이 건강하려 그러면 지금 잘 키워놔야 된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여름벌이 건강해야지 여름벌이 가을벌을 잘 기르고 가을벌이 충실해야지 월동벌을 월동벌을 잘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월동벌이 그렇지 월동 자기꾼인데 그럼 월동 들어갈 때 우리가 건강한 벌이 우리 정도가 건강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6매에서 7매 아니면 8매 이 정도 봉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월동에 들어가야지 내년 봄벌을 잘 키워낸다. 근데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잘 했죠. 했는데 막상 월동 들어갈 때 보니까 2매 내지 3매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즉 약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봄벌을 키우는 게 부실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2매 3매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무리하게 분봉을 해서 쪼갰거나 아니면 쪼개가지고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방제를 잘 적게 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거나 해서 6매 7매 아니면 5매 6매 월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2매 3매는 월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2매 3매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겠어요. 내 벌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매 7매 더 하고 싶어요. 근데 벌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월동 들어갈 때 6매 7매로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월동 자격분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잘 월동 건강하게 들어가야지 내년 봄벌을 잘 키운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분봉을 했잖아요. 지금이 6월까지 5월달에 이어서 6월달이 분봉의 마지막 시기다. 월동 자격군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7월달은 완전히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5월달, 6월달보다도 7월달은 50% 가능성이 50%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7월달은요. 벌들의 본능적으로 번식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미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왕대 다는 것도 그렇고 육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산란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안 하는 계절인데 숙련되신 분들 합니다. 지금 벌이 빠글빠글하니까 좀 더 있으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5월 초나 4월 말에 분봉을 하신 분들은 지금 한 번 더 쪼개도 되고 또 좀 이따 7월달에 반으로 쪼개도 됩니다. 만약 100군이 그렇게 좋은 봉군이 있다면 7월달에 한 번 갈라놓으면 200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숙련되셔야지 7월달에 쪼개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월까지 분봉을 마무리해라. 그런데 내가 어떤 또 일이 있어서 6월달에 다 못하고 7월달에 어쩔 수 없이 7월달까지 갔다. 그런 분들은 7월달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월동군을 자기군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너무 부실하게 무리하게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월동 자격군 준비를 지금부터 나는 월동을 100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100군을 잘 갈라놓고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분봉을 했어요. 분봉을 했는데 100통 분봉만 쪼개놨다고 해서 일을 우리가 다 했느냐? 아닙니다. 그죠? 그 후속 조치를 잘 하시라고 했잖아요. 분봉을 쪼개놓고 나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부실하고 허술했기 때문에 100군을 쪼개놨지만 나중에 가다 보니까 합봉, 축소 하다 보니까
100군 하려고 했는데 50군밖에 안 되고 40군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군을 요거를 하는 것은 지난 중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봉군을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왕을 유입하는 것과 약을 치는 것, 요 두 가지를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응의 방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분봉군에 대해서 우리 분봉을 할 때는 아니 꼭 우리 봉판을 하나 넣습니다. 그죠? 뭐 안 넣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넣는 분, 만약에 봉판 안 넣는 분은 바로 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의 약을 하시고 봉판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 봉판에 있는 그 번데기가 다 출방하고 나서 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번데기가 있는 즉 봉개된 봉판이 있으면 그 안에 우리 응애가 번식하러 들어갔거나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출방하고 나서 하면은 그 응애들이 숨을 곳이 없죠. 봉판이 없으니까. 그럼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약을 해야지 응애를 다 잡을 수 있다 하는 뜻에서 그 봉판이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어쨌건 여러분들이 넣고 나서 내금을 해보시고 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바로 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뭐 약을 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왕을 넣고 나서 약을 하는 분이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왕 넣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자, 봉판이 다 터져 나오고 나서 여기는 약을 하는데 언제쯤 봉판 즉 번데기가 출방 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왕을 넣기 전에 해야 된다. 넣기 전에 그때 응약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이 봉개된 게 언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봉판 넣었을 때 뭐 5일 만에 나온다, 뭐 3일 만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때 응애 방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든 이때 약이 어떤 약이든 좋습니다. 속살만도요 살상률 95% 이상은 좋습니다. 딱 한 번 1회만 하시면 됩니다. 1회. 약은 1회. 자, 속살만이든지 개미살이든지 지금 옥살살 났습니다. 개미살 쓰시면 됩니다. 개미살이든지 속살만이든지 왕새든지 여러분들 쓰고 싶은 거 내가 써보니까 예전에 써보니까 응애가 잘 떨어지더라 하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본 중앙에서 권장 드리는 것은 바로 개미살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다 개미를 다 다르기 때문에 난 속살만 하니까 잘 떨어지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쓰십시오. 분봉하고 난 분봉군에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분봉군은 응애가 없기 때문에 잘 번식해서 잘 나간다. 100군 쪽에서 100군 다 정확하게 우리가 잘 번식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봉판에 번데기 다 출방하고 나서 왕 넣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약을 했다고 보고 그럼 왕을 언제 넣느냐? 왕을 언제 넣느냐? 대부분 지금 농가에서요 3일 얘기는 어디 들어가지고 뭐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분봉하는 3일 만에 무조건 왕을 넣는다. 이런 개념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너무 빨리 넣으면 안 돼요. 빨리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3일만 넣게 되면 아까 봉판에 있는 봉판에 보면 알이나 애벌레가 있으면요 여왕벌을 새로운 여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거기 있는 애벌레 가지고 내가 왕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아무리 유입을 해도 그건 받지 않습니다. 또 너무 빨리 이렇게 되면은 원군에 분봉하기 전에 원군이 있잖아요. 원군에 있는 여왕벌의 페로몬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있는 데다가 새로운 여왕벌이 돌아가서 풍기니까 바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벌을 왕을 유입하는 것은 왕 유입은 언제 하냐? 최하 일주일, 7일 이후에 하라고 했어요. 이후에. 왜? 7일 이후가 되면은 애벌레도 없고 알도 없을 것이고 또 원군에 있는 페로몬 냄새도 다 사라질 것이고 그때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왕 유입할 때 꼭 왕대가 있나 없나를 분명히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왕대가 있다면 딱 잘라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7일 이후라 그러니까 또 7일 만에 딸랑 넣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7일만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혹시 거기에 애벌레가 한 개라도 있었다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9일 만에 하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10일까지 갈수록 더 확실하겠죠. 애벌레가 없으니까. 그죠? 이때 왕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두시다면 그것도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을 유입하게 되면 분봉군을 실패 없이 잘 갈 수가 있다. 응의 반기에는 이렇게 출방했을 때, 봉판 다 출방했을 때 하고 왕유입을 7일 후에 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월동 자객군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해서 별 탈 없이 잘 갈 수 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교재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 양봉장의 전 봉군을 수평되게 뭐를 세력을 5매면 5매, 6매면 6매 수평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 백군에 벌통 있다 보면은 어떤 벌은 막 손도 안 대도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그냥 보통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것도 좀 처지는 게 있고 그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주 잘 되는 강군에서 뭐 벌을 보태주거나 봉판을 보태주거나 이렇게 해서 내 전체 양봉장의 그 세력을 균등하게 해주라는 게 바로 평균작용. 이건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 작년에도 계속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평균작용은 그 지금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 수시로 합니다. 봄, 여름, 가을 뭐 없이 좀 약한 국이 있고 또 강한 국이 있다면 강한데 그 봉판을 빼가지고 약한 데로 옮겨주게 되면은 또 거기서 많이 출방을 해서 바로 세력을 그 수평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바로 평균 작업이다. 용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이 계절에 해서 바로 월동 자객군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에이 좀 부실해도 지금 보니까 산란해. 저조한 봉군이 있다고 봤을 때 보니까 산란해요. 이건 뭐 며칠 좀 따라오겠지.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지원군을 좀 보충을 해줘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조금 도와줄 수가 있어요. 뭐 육아하고 키우고 뭐 하는 건 다 벌들이 95% 벌들 다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는 평균 작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금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 봉군은 빨리 다른 봉군에 따라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다른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왕군이 되게 되면요 일벌 산란이 됩니다. 이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일벌 산란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철입니다, 철이. 일벌 산란. 일벌이 산란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벌 산란하는 게 있으면은 내 양봉장 원통이 있는 데서 5m나 10m 전방에 가서 벌을 다 틀어놓고 빈통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은 벌들이 본통으로 돌아오고 산란하던 일벌들은 몸이 무거워서 못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의왕을 내면 된다. 이런 논리였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 후에 그 자리에 틀어놨던 자리에 가면은 사실 몸이 무거워서 못 나르는 그런 산란한 일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10마리든지 몇 마리든지 있어야 됩니다만 한 마리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본통은 다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는 안 맞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벌이 산란하는 무왕군이 됐을 때 일벌이 산란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벌이 산란하는 것을 보면은 빠르면 25일 아니면 30일 이후가 돼야지 일벌이 난소가 발달이 돼서 산란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아무리 여왕벌을 갖다 넣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털든지 어떻게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벌이 산란할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바로 봉군을 축소를 시키고 여기다가 뭘 넣느냐면요 여러분들 애벌레판 애벌레 소비 알이든지 애벌레가 있는 소비 이거를 갖다가 일벌 산란한 벌통에다가 한 장을 넣어 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벌이 산란하던 난소가 발달되어 있는 이 일벌들은 새로 애벌을 가지고 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난소가 점점 태화가 되고 산란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애벌리를 넣었으니까 분명히 왕대를 달겠죠. 여기 왕대는 무슨 왕대? 여러분들 바로 변성 왕대입니다. 변성 왕대는 자연 왕대보다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좀 조잡하죠? 왜? 급조해서 만들었거든요. 일벌 방에서 왕을 만들 때 급조하게 만들 보니까 아주 삐뚤삐뚤하고 모양이 삐뚤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왕은 왕입니다. 왕은 왕입니다. 변성 왕대입니다. 그러면 애벌레 판을 넣고 나서 며칠 후에 뭐 일주일 열흘 후에 보면 이렇게 변성 왕대를 달았을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계속 출방하게 두느냐? 아닙니다. 변성 왕대를 달았으면 조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 태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왕이 아니라 좀 부실하겠죠. 여러모로 급조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죠? 급조해서. 우리 주택으로 말하면 임시주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수해를 져가지고 내 집 다 떠내려가 버리고 우선 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임시 집을 학구방을 짓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변성 왕대입니다. 그 부실하기 때문에 이 왕을 바로 잘라내고 우리가 왕이 된지 왕되는지 유입을 하게 되면 100% 이 우왕군은 이 여왕벌을 새로운 여왕벌 계모지만은 바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애벌리 판을 넣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원래 여러분들 무왕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산란도 안 하고 여왕벌이 없어져 버렸다. 일벌 산란한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런 방식으로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정보입니다. 자, 응애 방제 전에 지금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이 시기에 6월달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석고병이라든지 부전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방입니다. 응애 예방약은 없습니다. 응애 예방약이 있다면 착봉을 강하게 하고 벌을 건강히 키우는 것밖에 예방입니다. 약으로서 예방하는 건 없다. 그런데 부전병이라든지 이런 건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부전병이라든지 이 균들은요, 곰팡이 균 이런 것들은 습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습을 동반하게 되면은 100% 석고병이라든지 부전병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잠복기가 있습니다. 균을 보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병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균이 있지만은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암이 안 걸리고 하지만은 내가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막 몸이 막 안 좋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암이 걸리듯이 그거 똑같습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력을 착봉을 강하게 하고 세력을 강하게 해라. 그러면 안 오는데 그래도 이 장마 기간에는 대기 중에 습도가 90% 됩니다. 그럼 벌들이 벌통 안에서 환풍 작업을 해서 맞춘다 할지라도 장마가 이틀 3일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은 역부족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균, 세균들은 바로 극성을 부리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장마 기간이다. 이런 겁니다. 이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에는 뭐 라이프 자켓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라이프 자켓.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필요한 거 그동안에 부전병에 석고약이 필요했던 그런 약제들을 꼭 하십시오. 어떤 약을 하시라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옥시마이신 여러분들 아시죠? 옥시마이신 이건 가축병원 동물약품에 가면 있는데 옥시마이신 요 한 포에 1kg인데 금액은 약 한 12,000원 정도 주면 살 겁니다. 그거 한 농가에서 다 못 쓸 거예요. 물론 보물이 많은 분들 다 쓰겠지만 이거를 사가지고 설탕물 즉 사양수에 설탕물 한 마리 기준해서 옥시마이신 가루하고 놀았습니다. 우리 밥 먹는 밥 숟갈 한 2~3 숟갈 정도 같이 혼합을 해서
급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병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게 또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설탕 가루를 만드십시오. 분말로. 설탕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분말이 되죠. 그 1kg에다가 이 옥시마이신 노란색 가루를 한 2스푼 정도 가서 또 혼합을 해서 소강대 위에 소비 사이에 조금씩 뿌려주시게 되면 이것도 또한 예방이 된다.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이 시기에 석고병, 부전병 예방 이 시기 꼭 하셔야 됩니다. 장마 되기 전 이때 하셔야 됩니다. 자, 응애 방제는 지금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자파꿀을 뜨고 나서 즉 야생화 꿀을 나서 하고 하라. 근데 난 야생화 꿀을 안 떴다 하는 분들은 계속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밤꿀을 또 채밀하고 나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밤꿀을 채밀하고 나서 분봉하실 분도 계시고 계십니다만 꼭 우리 방제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 이제부터 기온이 상승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벌들은 산란율이 떨어지고 그동안에 밤꿀도 아가씨꿀도나 막 지쳤기 때문에 봉군이 급속도로 세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산란도 줄어들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시응에는 창궐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고온이 되게 되면은 아주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냥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방제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약을 해가지고 잘 방제를 했다는 분은 그 방식대로 그냥 하십시오.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역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러나 나는 여러 해 했지만은 이상하게 방제가 제대로 좀 부족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방구 딱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약을 하십시오. 쪼개기 전에 하셔야 돼요. 뭐를 하냐? 바로 개미산을 해야 돼요. 그럼 왜 개미산을 해야 됩니까? 옥살산은 안 됩니까? 속살만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속살만 여태까지 제가 방제 잘했다 하시는 분들은 속살만 하고 나는 왕서가지고 잘했다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개미산을 써야 되느냐? 바로 이 시기는 바로 가시형이를 담는 시기예요. 가시형이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없겠지 하고 방치하거나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9월달, 10월달에 서서히 기면서 벌이 자꾸 봉군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때 약을 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꼭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가시형을 잡는 물론 개미산 가지고 가시형을 잡느냐? 아니에요. 바로와 응애 속칭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진디기 요것도 됩니다만은 특히 지금 가시형애가 창궐을 시기이기 때문에 가시형애를 방면하는 것은 바로 개미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연속 3회 연속 한 5일 간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개미산 뭐 어떤 거냐? 비가드도 있고 요즘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뭐 비가드 많이 보셨잖아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마이트 K 소량으로 가시면 해도 되고 뭐 봉군이 많은 분도 하셔도 되는데 쓰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근데 봉군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게 그게 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난 편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희석을 해서 60%나 50%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적셔서 서서히 이제 장기적으로 해주는 방법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옥사산 훈증기 이 기계 한 대 가지고 주사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소문으로 원액 개미산 원액 1cc만 넣어가지고 1cc 밀어넣습니다. 그럼 10초만 다 들어갑니다. 이건 소문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두 가지 방법은 소문으로 안 되죠. 이거는 벌통 뚜껑을 열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다. 그 다음 이거는 그만큼 소문으로 하니까 벌통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작업을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다. 힘이 들지 않는다. 아니 그럼 무조건 힘만 안 들면 됩니까? 맞습니다.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효과 듣는데 빠르게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건 하나 말아요.
빠르게 하면서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엎드려 가지고 100군, 200군 뚜껑 8다 닫았다가 넣어주고 그 시간 노동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뚜껑 열지 않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물론 응애 방지하는 데 효과가 확실해야 되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하순 강의 장마철에 여러분들 부모 관리 잘 하셔서 7월 달에 또 굉장히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또 막 혹성이 시작됩니다. 이때 또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어쨌건 지금 분봉 관리라든지 응애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서 우리가 월동 자격군을 준비하는데 요거 초점을 맞춰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